안녕하세요. 홍다쿠입니다. 겨울방학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겨울방학을 잡아야 사실 1학기 생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신났겠죠.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할 텐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낮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될까,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쉬어야 되지, 뭐 이러면서 행복한 고민과 아니면 불안한 고민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을 잘 보낸 학생과 겨울방학을 잘 못 보낸 학생들이 참 격차도 많이 벌어지지만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정말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 성장 시기를 놓쳐서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무튼 각자 보내게 될 그 겨울방학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시게 되겠지만은,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해야 될 것들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 저는 절대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겨울방학을 보시면은 겨울방학에는 당연히 성적도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하기 위한 태도를 고칠 수 있는,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중하위권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에 대한 태도나 평상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늦잠이에요.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항상 저는 경계를 하거든요. 저희 동네는 진짜 밤낮 그냥 바뀌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방학하자마자 그냥 그대로 늦잠을 자버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부모님이 컨트롤하기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아이들이 낮에 사실 할 게 없어요. 뭘 합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니면은 낮에 할 거 없습니다. PC방 가는 것도 돈 들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밖에 외출도 안 하고요. 딱히 약속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아요. 뭐가 됐든 오전에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해도 좋고요. 공부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책을 읽어도 좋고, 정말 다양해요. 뭘 해도 좋으니 밤낮을 바뀌는 생활,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낮에 푹 주무시고 일어나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학교 가는 대로 일어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월, 2월, 2개월 동안 밤에 안 자고 놀고 낮에는 푹 자고 이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새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내내 애들이 학교 가는 걸 힘들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고 앉아 있어요. 그 3월이라는 시간도 학교에서 진도는 잘 안 나가지만은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애초에 밤낮 바꾸는 생활이나 늦잠 자는 습관을 아예 들이지 말라고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속도만 내는 선행학습은 중하위권한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도를 내서 1년치 거를 겨울방학 때 끝내놓으면 너무 좋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거를 우리 겨울방학에 끝내면 너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중하위권 입장에서는 내용을 좀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쳐다보기보다는 공부하고 있는 공부 속도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개인 공부도 한 것 같은데 막상 성적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한 학기만이라도 똑바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속도를 정말 빠르게 자기랑 수준 안 맞게 열심히 달리면은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선행학습은 해도 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학원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치면은 급하게 진도를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과 영어는 꼭꼭 씹어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학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학원을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푹 놀고 싶겠죠. 공부를 정말 하기로 마음먹은 중하위권의 학생이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노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논다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냥 계속 밖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면은 계속 누워서 잠만 자고 있거나 누워서 폰만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평일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공부를 하루라도 쉬게 되면은 어쨌거나 까먹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이 느낄 거예요.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야 이거 불안한데 싶은 순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부는 지속 싸움인데 그 지속을 깨뜨리는 약속이 있거나 지속을 깨뜨리는 생활 패턴이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랑 야 이날은 무조건 놀자, 이날은 무조건 노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면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시간이라도 꼭 공부를 해서 아 나는 애초에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공부한 내용은 이거였지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논다거나 하루 종일 그냥 책을 펴보지 못하는 스케줄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픈 거는 당연히 그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만 겨울이잖아요. 겨울방학에는 보통 아프게 되면 감기이지 않겠습니까? 감기인데 이게 독감이 유행하거나 감기 한번 걸리면은 2, 3일을 들어 누워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과외를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2, 3일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지속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사실 기분 나쁜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감기 걸리는 분들을 보면은 좀 몸 관리를 잘 못하세요. 평일날에 학원 잘 다니고 공부도 할 거 하고 하니까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잘 놀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얇게 입고 다니시고 정말 가볍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 100% 걸리거든요. 저희 학원도 그렇고 많이 그럴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겨울이면 항상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아픈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픈 것도 보면은 아플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게 어휴, 아휴 됐습니다.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무튼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자주 아픈 편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만약에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럼 쉬어야죠. 근데 그걸 참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하고 병원 안 가려고 뻐대고 있다가 나중에 2, 3일 길게 하면은 뭐 일주일 동안 그 시간 날려먹고 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거든요. 겨울방학이니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정말 하기로 했다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공부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에 이제 놀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억도 쌓아야 되는데 왜 공부만 하게 하냐, 왜 그렇게 잔소리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는 해요. 아이들이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이 생활에서 무너져 있으면은 공부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나 공부하고 있는 자습서나 공부하고 있는 참고서가 나랑은 다르겠지? 이 생각을 하시거나 제가 다니는 학원은 뭔가 다르겠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공부를 정말 하기로 마음먹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정말 가능한 한 내가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새해를 코앞에 두고 또 저는 잔소리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미래를 두고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홍타코였습니다.